확진자 동선에서 나온 게 찐방, 블랙 수면방이라고 하는 아마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요? 찐방은 우리가 네. 생각하는 일반적인 찜질방이 아니고 네네. 그룹 동성 문란한 네. 성관계를 하는 곳입니다. 아 그곳에서 8,000원을 내고 들어가면은 네, 그곳에 모인 동성애자들끼리 네, 물론 당연히 처음 본 사람들이죠. 그렇죠. 뭐 그룹으로 동성애를 학문 성관계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한 평 정도의 방들이 수십 네. 개가 있는데 네, 그 방에는 방문이 없고 커튼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커튼을 젖히고 들어가서 네. 그 안에는 동성애자와 성관계를 맺고 또 중앙에는 홀같이 돼 있어서 수십 네. 명이 뒤엉켜서 성관계를 맺는 업소인데 실제로 그 업소 촬영을 제가 해서 레인보우 리턴즈라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 있는데 네네. 유튜브 채널에 올렸으니까 보시면 안에 구조를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불결합니다. 이 네. 벽에는 정액, 대변으로 다 이렇게 묻어져 있고 네, 밑에는 피가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결하게 있고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당연히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곳인데 서울 안에만 해도 100군데 이상으로 100군데 예. 정도. 100군데 이상으로 지금 영업 중에 있습니다. 네. 자, 뭐 블랙 수면방도 같은 그런 의미인가요? 동성애자들은 찐방이라고 부르고 네, 왜 블랙 수면방이냐면은 네. 그 가게 이름은 블랙입니다. 아, 가게 그런데 블랙이라서. 수면방이라는 게 뭐냐면 네. 휴게텔 혹은 네. 수면방이라고 그래서 네. 자는 곳이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수면방이라고 하는데 절대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일반인들도 그런데 많이 들어가나요? 거의? 여성은 아예 받지를 않고 네네. 남자만 받는데 일반 남성들이 들어갔다가는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을 나오죠. 많은 의문점 중에 국민들 하나가 클럽 뭐 그래서 오늘 이제 명칭만 계속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번에 사건 발생이 됐던 클럽이 명확히 동성애자들 클럽이죠. 네, 그러니까 남성 동성애자들이 들어가서 네, 사실 그곳에서도 성행위를 하는 업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네, 성행위라는 너무나 밀접한 접촉을 통해서 네. 코로나가 집단적으로 감염이 됐고 그 중심에는 동성애라는 문화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학적으로 볼 때 고위험군을 명확히 밝히고 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하는 것은 대원칙인데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분위기는 이런 의학적인 혹은 보건학적인 접근보다는 네, 정치적인 그리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네네. 참 마음이 아프고 놀랍게도 제가 3월 10일 날 사실은 동성애자 성업소에서 분명히 코로나 대확산 사건이 있을 거다라고 미리 방송을 한 게 있어요. 네. 2달 만에 사건이 터졌어요. 네, 네, 그런데 사건 터지자마자 또 한 번 업소에 직접 방문해서 취재를 하고 그간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가장 깊게 다뤘던 것은 기독교다. 기독교에는 동성애 문제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우리 한국 정부에 협조하겠다. 네, 네, 해가지고 당연히 협조를 구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만 있는 100군데 이상의 블랙 수면방 유사 업소 명단을 제출하려고 그랬는데 네, 네, 아무런 연락이 없네요. 네, 전 정부가 정말 뭐 의지가 있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고 네, 네, 그리고 어제 전화를 해봤어요. 네, 강남 지역에 이번에 문제가 생긴 블랙 수면방이랑 네, 네, 쌍두마차인 양강구도를 형성했던 S 찜질방이 있어요. 네, 네. 전화하니까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찐방.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쟁자 이번 사건으로 제끼고 네. 원탑이 돼버렸어요, 거기가. 아, 아니, 그런데 정부에서 단속이 전혀 없더라고요. 네, 네. 이게 지금 발생된 문제를 정말로 소수 인권으로 볼 거냐 아니면은 국민의 건강으로 볼 거냐 어떤 관점으로 보고 계시나요? 사태 나고 났을 때 좀 네. 인권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성소수자 인권으로 보도하다가 또 그것도 네. 안 되니까 뭐 은닉성 해가지고 보호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숨어버린다. 네네. 그런 논리를 해가지고 자꾸 왜곡되게 또 제대로 된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숨기면 숨길수록 오히려 1차적인 불리함은 동성애다 들어가고 그다음에 주변의 인물, 가까운 가족, 그다음에 주변의 동료 이런 사람들에게 이번 이제 벌써 그런 사태가 날아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충분히 터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고 특히 지금 아주 안타까운 것은 그 인권 보도 준칙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준칙은 뭐 규칙이고 강제성도 없어요. 네, 네. 이걸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기자언론협회가 2011년도 맞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이거는 그 사람들 혐오 세력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도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뭐라고 있는데 정말 이건 얼토당토 안 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 깊이 좀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고 이번에 이태원도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종로 지역에도 또 심각해요. 네. 이제 이태원 같은 경우는 20대가 네네. 이제 주로 이루고 있고 뭐 네. 종로 지역에 가면 30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범인력, 대구 네. 같은 경우는 동대구역,
그다음에 강주 가면 충장로, 물론 이것은 또 소수입니다만은 네네. 뭐 대전의 은행동, 뭐 대형동 각 지역에 전국으로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실태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실태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려주지 않는데 충분히 이번에 접근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는 이게 확산이 굉장히 빠르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될 그런 기미가 지금 시작하게 되어졌는데 자, 이 부분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할까요? 대한감염협회 이사장 그 백경란 교수께서 네네. 한 달 뒤부터 한 180명 지금 벌써 이제 그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추세를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네네. 3주 뒤에는 6,500명, 5일 뒤에는 15,000명까지, 그 뒤에 5일, 그러니까 약 한 달, 2달 가까이 되면 그렇게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원인 파악부터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실태를 알고 진단을 통해서 이거 실태 알려가는 그게 더 중요한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듣고 가려고 하는 그런 거. 더 이상 확진자만 발생 안 한다면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는 좀 심히 좀 걱정스럽습니다.